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네, 자, 이번에는 못따기. 자, 못따기에 대한 표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인 못따기는 자,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일반적인 못따기는 2점 세선 위에 표시한 것처럼 보통의 치수기 방법에 따라서 표시하고요. 45도 못따기일 경우에는 2점 세선 아래쪽에 표시한 것처럼 예, 못따기의 치수 수치 곱하기 45도 또는 못따기의 기호 C를 치수 문자 앞에다가 입력해서 수치와 같은 크기로 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볼게요. 여기서 뭐 지금 글자에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 2점 세선은 아무 좀 그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점 세선이라는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45도 못따기일 경우에는 자, 여기서 말하는 45도 못따기죠. 45도 못따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져 있을 때 이 선에 대한 자, 지금 보는 이렇게 각지게 깎아주는데 이 선의 각도가 45도일 때입니다. 이렇게 45도로 못따기가 될 경우에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2 곱하기 45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45도 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 곱하기 45도에서 앞쪽에 2는 자, 앞쪽에 2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2라는 부분은 못따기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거리라고 하게 되면은 이 못따기의 가로 거리. 자, 이 못따기의 가로 거리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2가 되고요. 이 못따기의 세로 길이도. 자, 이 못따기의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얼마? 2가 되는데, 자, 그죠? 아니, 저거, 뭐, 가로 길이가 2든, 세로 길이가 2든, 자, 그죠? 가로든 세로든 한쪽 치수가 2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각도. 자, 이 각도가 45도를 이루는 못따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45도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죠? 이렇게 우리는 C2라는 기호도 많이 쓰거든요. 자, C2는 뭐, 예, 그죠? 앞쪽에 C. 자, 앞쪽에 C는 무엇의 약자냐면은, 자, 챔퍼의 약자거든요. 자, 앞쪽에 C는 챔퍼의 약자이기 때문에 못따기에 대한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못따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일단은 그죠. 2 곱하기 45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지만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그냥 C 예를 들어서 C3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앞쪽에 C는 챔퍼의 약자고 뒤쪽에 3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렇죠. 뒤쪽에 3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따기에 대한 간격입니다. 저 못따기 거리값이죠. 이 거리값이 3이 되고요. 그리고 얘부터 얘까지도 얼마 길이가 이렇게 3이 된다. 즉 가로 3, 세로 3을 45도 각도로 꺾어서 45도 각도로 해서 잘랐다. 뭐죠? 못하게 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또 보시면은 또 이런 기호도 있네요. 우리 앞전에 봤었던 것처럼 T5. 자, 여기서 말하는 T5라든지 또는 뭐 T10. 자, 여기서 말하는 T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렇죠. 이 형상의 두께. 이 형상의 두께를 나타내는 게 여기서는 그냥 T. 자, T라는 기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C라는 기호도 지금 들어갔죠. C라는 기호는 못따기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R. 자, R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반지름, 그 형상의 반지름을 R로 표시하고 그리고 지름 치수 파이라고 입력하는 부분은 그 형상에 대한 전체 크기를 지름으로 표시한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더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셨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구멍과 관련되는 표시 방법입니다. 자, 아래쪽에 글자 읽어보면 드릴 구멍, 펀칭 구멍, 코어 구멍 등 구멍의 가공 방법에 따라 구별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구의 호칭 번호 및
기준 치수를 나타내고 그 뒤에 가공 방법의 구별을 간략하게 지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구멍에 관련되는 그 도면 표시 방법은 이렇게 지시선, 자 여기 안쪽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사용자는 지시선이라 고 그럽니다. 이렇게 뽑아내서 그 형상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를 뽑아내고요. 그 위쪽에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다시 읽어보면은 그죠? 아래쪽에 보니까는 뭐 주저한 뭐 코어는 주저한 대로 펀칭은 프레스 펀칭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은 구멍을 표시할 때는 그죠? 구멍을 표시할 때는 지금처럼 구멍을 표시할 때는 이게 6 드릴, 자 그죠? 이렇게 그냥 원 뭐 이러한 사각형에 이렇게 원이 생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는 요거는 그냥 뭐 얼마, 예를 들면은 5 드릴, 자 5 드릴에 뭐 물론 앞에 파이가 들어가 있죠. 지름 5짜리 드릴 가지고 깊이를 얼마큼 가공했다 라고, 그래서 지시선 형태로 뽑아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일반적인 치수기법처럼 그죠? 이렇게 이 선에 대한 가로와 세로에 대한 치수 보조선 빼내고 요거에 대한 값을 입력하셔도 그 네트워크에서 일반 그 클라이언트 쪽도 같이 체크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처럼 원, 이렇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죠? 전체 거리값, 이렇게 전체 거리값을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구멍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동일 간격의 구멍 치수 기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죠? 이 구멍. 자, 이 구멍부터 다음 구멍까지입니까? 이 구멍부터 다음 구멍까지의 간격은 9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은 90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20 드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앞쪽의 13은 그렇죠. 개수입니다. 앞쪽에 들어가는 13은 개수. 자, 개수를 나타내고요. 뒤쪽에 들어가는 드릴이 바로 파이, 그죠? 구멍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이 값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자, 그죠? 이 구멍과 이 전체의 거리는 117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구멍과 이 구멍의 위치, 굳이 우리 그죠? 간격에 구멍과 구멍 사이에 중심 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12 곱하기 90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멍이 총 앞쪽에 13은 개수입니다. 그런데 구멍은 자, 실제로 우리가 잡아주는 부분은 이 중심 거리거든요. 구멍이 실질적으로 구멍 개수가 아니고 이 구멍의 개수, 구멍 개수에 따라서 자, 그죠. 구멍에 대한 개수에 따라서 요거 그 수치적으로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구멍이 13개면은 앞쪽이든 뒤쪽이든 하나를 제외한 12가 되고요. 곱하기, 그리고 지금은 그죠. 물론 이게 20 드릴 적어놨네요. 그래서 구멍 개수는 13개인데 지름 20짜리 구멍 드릴 가지고 가공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나오는 13은 개수인데 여기서는 그죠, 앞쪽에 있는 구멍이든 뒤쪽에 있는 구멍이든 하나를 제외하고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구멍과 구멍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구멍과 구멍 사이에서는 얘가 13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12로 곱하기 하고요. 자, 12에다가 어떻게 요거, 자, 얘네들에 대한 거리값 90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뭐 우리 예, 치수라든지 크기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자 읽어보니까 같은 치수의 볼트 구멍, 나사 구멍, 그리고 핀 구멍, 그리고 리벳 구멍 등 치수는 구멍으로부터 제시선을 끌어내어서
그 총수를 표시하는 숫자 다음에 짧은 선을 기입을 합니다. 예. 지시선을 끌어낸 다음에 그 총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숫자 다음에 짧은 선을 기입해서 예,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예, 이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구멍 깊이와 관련되는 치수 기입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글자 읽어보면 모든 부분들은 도면에 주어진 주석이라든지 글자, 숫자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 이 사각형에 대한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세로가 30이면은 가로도 3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앞쪽에 자, 앞쪽에 사각형 기호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동일한 30이더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크기는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T25라고 되어 있는데 T25는 이 사각형에 대한 두께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시선으로 표시된 8 드릴 깊이 15라고 적힌 부분은 뭐냐? 이 구멍의 지름이 8입니다. 이 구멍의 지름이 8이고요. 그런 다음에 깊이. 자, 깊이는 요거죠. 예를 들어서 뭐 드릴이면은 윗면부터 요거 머리 시작하는 부분까지가 바로 예, 그 깊이 치수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는데 자, 도면 그릴 때 끝은 자, 끝부분은 이 바닥 부분이 아닙니다. 예, 위에선부터 바닥 부분까지는 예, 드릴에 대한 깊이를 결정하는 치수는 아니고 드릴에 대한 깊이를 결정할 때는 아래쪽 끝부분이 그죠? 끝부분 118도로 뾰족하게 생기는 그 전 단계에서 사용자는 예, 그 드릴에 대한 깊이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글자 읽어보니까 구멍의 깊이는 A와 같이 치수 다음에 깊이라고 쓰고 수치를 기입하고 관통할 때에는 B와 같이 구멍 깊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깊이 C란에다가는 H, 구멍의 깊이 C란에다가는 C라는 부분의 구멍의 깊이란 C의 H죠. 자, 구멍 깊이는 관통일 때는 구멍 깊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고 구멍의 깊이는 자, 높이하고도 서로 같은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자립하기 치수 기입입니다. 자, 자립하기 치수 기입인데, 자, 요거에 대한 글자를 보면은 파이 9 드릴 곱하기 20 자립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화살표가 가리키는 형상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는 뭐 구멍에 대한 크기라든지 절차라 그럴까요? 이 구멍은 파이 8이라는 지름 8짜리로 구멍을 뚫은 거고 그때 자립하기 20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죠? 파이의 자립하기 20. 여기서는 뭐 자립하기는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 읽어볼게요. 요거. 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파이 9 드릴 파이 14 깊은 자립하기 7.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더 간략화시키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저러한 부분처럼 표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 9, 파이 14 깊은 자립하기 7.4 나와 있는데 요거 뭐 간략하게 그림만 뭐 아래쪽에 그림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판이 있다 그러면 파이 9만큼 드릴로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드릴로 뚫었고요. 요거는 이제 일단 뭐 절단면에 대한 해칭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파이 9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작은 구멍의 깊이를 나타낼 때는 파이 9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깊이 14. 자, 깊이 14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 할까요? 이렇게 깊이가 14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립하기 7.4가 나와 있는 부분은 일단 요거 위쪽에 있는 예, 위쪽에 있는 자립하기 구멍 지름을 좀 더 크게 잡아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글자 읽어보니까 볼트, 너트 등의 자립하기 표시 방법은 자립하기의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 다음에 자립하기라고만 씁니다. 그리고 볼트 머리를 완전히 잠기게 할 경우는 그죠? 깊은 자립하기의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 다음에 깊은 자립하기라고 도면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다른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 뭐 체크하는 예, 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그 깊은 치수를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죠? 왼쪽에 있는 이 기호랑 오른쪽에 있는 이 기호는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 자체는 원래 것보다 약간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해서 자립하기 치수 기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경사진 구멍에 치수를 기입할 때, 자, 경사진 부분에 치수를 기입할 때는 보통 어떻게 그죠? 우리 각도, 자, 각도라는 치수 기입 방법을 선택하죠. 자, 각도에 대한 부분은 중심선상의 깊이를 표현하든지 B와 같이 치수선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일단은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의 각도가 80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뭐 별반 다를 부분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없는 부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대한 치수 기입 방법은 지금처럼 파이 5의 깊이 얼마 또는 파이 얼마의 깊이 얼마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사진 구멍의 치수 기입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표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뭐 기계 요소 설계. 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영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축의 키홈을 표시할 때는 자, 키홈이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키홈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 도면 원래 그 예시 그림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면은 좀 수월할 건데 지금은 도면에 대한 예시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화면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축의 끝부분에 있는 키홈의 치수는 그림과 같이 키홈의 나비, 깊이, 길이 끝부분에 각각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체크됐고요. 예, 작업하다가 너무 뒤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 시간에 구멍의 깊이죠. 구멍의 깊이만 따로 사이클 가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립하기 이렇게 그죠. 실질적으로는 일자로 이렇게 일자 모양처럼 형상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죠. 다른 조건이 붙었습니다. 지름구에 지름 얼마짜리로 자립하기를 해라. 그리고 그죠. 그 드릴 이제 9번입니까?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립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죠? 그 부분 단면이죠.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부분 단면을 활용해도 되고 자, 밑에 글자 읽어보면은 볼트, 너트 등의 자립하기 표시 방법은 자립하기의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 다음에 자립하기라고만 쓰고요. 볼트 머리를 감기게 하는 경우에 깊은 자립하기 지름을 나타내는 칠 수 있는 다음에 꼭 깊은 자립하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 경사 그죠? 이번 시간에 어떤 거 있냐면은 쭉 앞으로 넘어가서 예, 그죠? 못따기 그리고 구멍 그리고 예, 요거 뭐 자립하기 같은 거 또는 뭐 예, 그 진행 사항과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고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예, 다시 접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시간도 지금과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